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교통신호가 초록불이 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김해에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 도입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가운데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꼽히는 편도 제거 수술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5살 김동희 군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은 2시간이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늦었냐. 내가 안내받은 시간하고 너무 틀리지 않냐고.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애가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출혈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애기들마다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애기도 있고 적게 나는 애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혈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수술 후 김 군이 사흘 동안 약은커녕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등 경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먼저 퇴원을 권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약을 먹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약을 못 먹는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어머니 편도 수술은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작은 병원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다 괜찮으니까 퇴원하세요. 이런 거요. 결국 퇴원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가족들은 다시 집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김 군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튿날 새벽부터 갑자기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어나면서 기침 한 2번 하더니 그냥 그대로 피 분수토. 그러고 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심정지 발생 직후 김 군은 최초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측이 김 군의 입원을 거절하면서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김 군을 옮겼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을 거뒀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군이 편도 수술 전까지 매우 건강했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도 제거 수술 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뗀 의무기록지에는 수술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적혀 있지만 이후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한 뒤 뗀 의무기록지에는 수술 후 출혈이 심해 다시 전신 마취를 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수술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의무기록지 3장이 늘어난 셈입니다. 의무기록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지금 특이사항 없음이라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안 적어놨냐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영내 응급의료기관인 양산 부산대병원이 김 군의 수용을 거부한 것도 의문입니다. 당시 구급 활동 일지를 보면 양산 부산대병원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이송 중 수용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까지 병원을 그만둔 데다 병원 측도 입을 굳게 다물면서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 수술실 CCTV 설치를 절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진짜 CCTV 하나밖에 없어요. CCTV를 달아놓으면 어떤 분이 수술을 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걸로 지켜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열어보자는 거거든요.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6만 3천여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민사 형사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이 끝났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재판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전담팀을 꾸리고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의료진을 상대로 수술 당일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실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 도로 위 차량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는 소방차 길터주기, 이른바 모세 기적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길을 비켜주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 모세 기적 자동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소방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이 가능한 신호 체계로 바뀌는 건데 어떤 시스템인지 장보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은 5분.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신호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도로가 막히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봐도 결국 멈춰야 합니다. 긴급 차량 운전자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출동 시 신속한 도착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 간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김해대로 일부 구간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소방차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사이렌이 울리며 초록불로 바뀌는 겁니다. 차량에 있는 단말기를 작동시키면 김해 동부소방서 앞부터 전하교까지 2.4km 구간 10개 교차로는 우선 신호를 받아 무정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소방 출동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운행 시간을 비교해보니 우선 신호 시스템이 없는 경우 5분 28초, 우선 신호를 적용하니 3분 15초로 운행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소방차가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10번 중 4번입니다. 긴급 차량의 빠른 출동과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 소방본부는 시군과 연계해 시스템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도입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됐지만 공방만 벌이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임시회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8월 중에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건 지난 23일. 하지만 기명, 무기명 투표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표결도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다음 회기 시작은 9월. 의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심한 여야는 8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장 불신임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통합당 대표님하고도 그런 취지 이야기를 같이 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8월 중순 이전에 원포인트로 해서 좀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거나 외부로 소란스럽게 비치거나 이런 것들이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건은 투표 방식입니다. 반드시 무기명이냐 기명이냐를 결론을 짓고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야 된다. 결정이 그게 안 되면은 원포인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연기가 되면은 다음에 9월달에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민은 뒷전이란 질타 속에 의회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의장과 제1부의장이 선거 전 동료 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100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문제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의회 정상화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이번 장마 유난히 길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더 오래 받고 비의 양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남해안 일대 장마 일수는 28일 기준으로 35일째. 예년 평균 31.5일보다 3.5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한 것이 장마가 길어진 원인입니다. 예년 장마 기간 비가 내린 날은 17.5일이었지만 올해는 21일 동안 비를 뿌렸습니다. 강수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내린 비의 양은 885mm.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강수량 400.8mm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는 한 번 내렸다 하면 집중호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해운대와 기장, 사하구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상 관측 이래 7월 기준 세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된 데다 지형적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요. 특히 부산으로 남해상의 수증기가 많이 집중되고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은 30일 전후로, 중부지역은 다음 주 중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 마당에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머리와 앞다리 2개, 뒷다리 1개 등입니다. 경찰은 절단면 상태를 토대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6개 회사 노조가 30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7일 조합원 1,126명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5%인 997명이 투표해 9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노사는 주 52시간제 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포함한 임금 인상안을 두고 합의의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14일 조정 신청을 해 지난 24일 1차 협상을 가졌지만 결렬됐습니다. 6개사 노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날 조정회의도 결렬되면 6개사 노조는 30일 오전 5시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30일 창원 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창원시가 비상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150대와 시청 공용버스 11대, 임차택시 300대를 긴급 투입했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5개사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5개사를 배치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임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임차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돼 1인당 1,000원만 내면 이용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한국인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녀가 다니는 거제 내곡초등학교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업무차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재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A씨의 밀접 접촉자인 부인과 자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창원시가 28일 시청 시민홀에서 2040 수소 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창원시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수소 에너지 공급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이 수소 분야 전문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창원을 수소 기반 경제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수소 정책이 성공하면 4만 2천여 명의 수소산업 관련 고용 창출과 연간 7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가 KT와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 전문 창업 공간 다이룸 플러스 조성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28일 창원시에서 열린 협약을 통해 다이룸 플러스 조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손수 제품을 조립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다이룸 플러스는 오는 9월 중 문을 열 예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간과 공유 스튜디오, 북라운지 등 7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창원시와 KB국민은행이 생활 SOC 공익신탁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28일 창원시청에서 체결했습니다. 생활 SOC 공익신탁은 시민 또는 단체 간의 기부금을 KB국민은행에서 펀드로 조성 운영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창원시 생활 SOC 시설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 SOC 운영 기반 및 생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는 28일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마산 자유무역지역 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사진전 오픈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픈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홍장희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는 9월 3일까지 마산 자유무역관리원과 마산 하포구청 등에서 열리는 이번 역사 사진전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 110점이 전시됩니다. 경상남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동체 협력 지원가는 모두 70명으로 공동체 활동이 부족한 마을의 주민들 간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에 대해선 자치회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협력 지원가로 선정되면 주 14시간 활동하면서 월 56만 원의 활동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의 마을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경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동체 협력 지원가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70mm로 오후 6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비가 내리고 나면 이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0m로 예상되며 동해남부 앞바다의 경우 오전에 비가 온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식중독 지수가 높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며 낮 시간 냉방을 하는 게 쾌적한 환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